미국의 나사와 여러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현재까지 화성 기도를 돌고 있는 탐사선이 14개, 지상에 내려앉은 착륙선과 로봇이 14개나 됩니다. 이렇게 화성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계 안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것이죠. 아마도 박테리아 같은 것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큰 에얼리언 해산물을 찾고 싶다 한다면 행선지가 완전히 틀렸죠. 안녕하세요. 전세계 과학기술 뉴스를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TSP 뉴스의 데니얼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액체 상태의 물과 적절한 화학 원소 그리고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부족한 요소가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죠. 드라이 아이스 상태의 물은 존재하지만 액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목성의 달 중에 하나인 유로파입니다. 그리고 그 행성에 나사와 유럽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탐사하기 위한 인공위성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태양의 10분의 1 크기이니까 지구 부피의 1300배가 넘습니다. 질량은 300배가 넘죠.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목성의 크고 작은 달을 다 합치면 79개나 됩니다. 그 중에 유로파라는 달이 관측되면서 많은 과학자들을 흥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로파가 처음으로 관측된 것은 1610년으로 갈릴레오가 집에서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의 달 몇 개를 발견을 했죠. 그리고 350년 후인 1960년대에 지상의 천체 망원경으로 유로파에 많은 물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되었습니다. 1979년엔 나사의 보이저호가 지나가면서 찍어보낸 사진에 과학자들이 환호를 했죠. 유로파의 사진을 보시면 표면이 상당히 밝고 갈라진 얼음처럼 보이는 기괴한 줄무늬가 보이죠. 이처럼 유로파엔 충격 분화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로파보다 약 10% 큰 지구의 달을 살펴보면 표면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분화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작은 행성들에 의해서 달이 두들겨 맞은 흉터들입니다. 그런데 유로파도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았을 텐데 그 흉터가 뭔가 표면 밑에서 나온 액체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5년 목성 궤도에 도착한 갈릴레오 우주선이 보내온 고해상도 사진을 보면 거대한 얼음판들이 부서진 틈새에 신선한 물이 새어나와서 채워진 흔적이 보입니다. 이건 유로파의 지각이 어떤 힘에 의해서 여전히 활동적이라는 것인데 그 힘이 바로 조력의 작용입니다. 지구의 경우 바닷물의 조수 간만의 차가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에 생기죠. 유로파도 거대한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서 더 큰 조류 작용이 생깁니다. 그럼 유로파의 물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15km에서 25km 두께의 얼음으로 구성된 지표면 밑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지구의 모든 물을 합친 것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이 유로파가 목성 궤도를 도는 동안 중력에 의해 이 많은 물이 앞뒤로 몰리면서 엄청난 물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 물이 지표면과 마찰이 되면서 내부의 열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각의 얼음들이 부서지고 물이 그 사이로 증기식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한 바다 밑 깊은 곳에는 활화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아이오라는 달은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성의 중력 때문에 달과 지각의 내부에 계속해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로파 바다 밑에도 화산의 활동이 일어나면서 에너지와 생물의 번영을 도울 수 있는 원료를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태양빛이 닿지 않는 바닷속 깊은 화산 주위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유로파의 생명체들은 태양에 의한 광합성이 아니라 화학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른 일 보러 가던 탐사선이 그냥 지나가면서 찍은 자료를 분석해서 과학자들이 추측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 모든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생명체의 흔적이 진짜로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나사가 드디어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이 탐사선에는 9개의 측정 장비가 설치됩니다. 당연히 고해상도 사진을 찍겠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의 100배 해상도의 카메라와 분광기로 아주 자세한 지도를 완성할 것입니다. 또한 유로파의 수십 킬로미터의 얼음을 관통할 수 있는 고주파, 초고주파 레이더 장치로 그 두께를 측정하고 얼음 구조를 밝힐 것입니다. 또한 자기 측정기와 플라즈마 장비로 유로파의 자기장과 바다의 깊이를 잴 것이고 얼마나 짠 물인지를 측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장비로 달 표면에서 분출되는 수증기를 탐색할 것이고, 심지어 대기 중에 아주 작은 물 입자라도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면 밑에 있는 바다에서 우주로 쏘아진 작은 물 입자를 수집해서 과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 검사하고, 또한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은 유로파에 착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로파 근처 우주에서 바다 밑바닥부터 표면까지 달의 구성을 아주 자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로파 궤도를 제대로 돌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성에서 나오는 강력한 방사선 때문에 탐사선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궤도선은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45번의 근접 비행을 하면서 유로파 주위를 회전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회전 중에 일부는 지표면에 25km에 이를 정도로 가깝게 지나갈 것이죠. 이런 식으로 유로파에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를 상공에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상에 착륙해서 샘플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유로파 표면의 상태를 먼저 자세한 지도로 만들어 놔야 착륙 장소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유로파 표면이 뾰족한 얼음들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의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볼 수 있는데, 얼음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유로파는 중력이 지구보다 약한 관계로 이런 뾰족한 얼음들이 15m 높이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자세한 지도가 제작되기도 전에 착륙선을 이런 뾰족한 얼음지대에 자율비행으로 착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무모한 일이겠죠. 그래서 탐사선을 먼저 보내야 하는데, 나사는 2023년과 2025년 사이에 SLS, 즉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으로 발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SLS는 로켓이 충분히 커서 유로파까지 직행으로 3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연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나사의 로켓이 준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제작 중이기 때문인데, 만일 다른 로켓을 써야 한다면 스페이스X의 팔콘 헤비나 델타4 헤비에 실어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로켓이 작아서 금성과 지구 또는 화성의 중력을 사용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유로파에 도착하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그 전에 완성이 되고 기술의 안정이 이루어지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저희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드렸듯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50m의 우주선과 68m의 추진체로 구성된 로켓이죠. 자그마치 15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가 있고, 나사의 SLS보다 더 커서 유로파까지 직행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재활용 로켓의 장점인 비용 감소로 같은 예산으로 목성의 다른 달까지도 같이 탐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주에서 지구 궤도를 도는 동안 연료를 재급유받을 수 있게 된다면 유로파까지 갔다가 뭔가를 채취해서 다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근데 나사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목성에 탐사선을 보내 목성의 달 여러 개를 같이 탐사할 계획입니다. 발사는 빠르면 2022년에 할 것이지만 금성과 화성을 경유해서 목성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약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에서 유로파 같은 외계 생물체가 존재할 환경이 조성된 목성의 달을 탐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년 더 기다려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데니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